박지성 이후에 오랜만에 한국인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페이노르트로 이적한 황인범 선수입니다. 지난 27일 네덜란드 위트레트의 스타디온 하렐발트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10라운드에서 페이노르트는 위트레트를 2대0으로 꺾으며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승리의 1등 공신은 당연히 황인범이었는데요. 황인범은 3선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여 함께 미드필더진을 구성한 팀버와 함께 페이노르트의 패스기를 뚫었습니다. 페이노르트의 상대인 위트레트는 현재 리그 2위의 팀으로 리그 3위인 페이노르트로서는 반드시 꺾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근데 예상외로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페이노르트가 위트레트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사령관 황인범이 버티고 있는 강력한 미드필더진을 바탕으로 위트레트를 압박했는데요. 전반 12분 만에 페이노르트의 카란자가 골을 넣으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인범은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으로 적극적인 수비가담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전반전에 페이노르트는 유효 슈팅 4개를 만들어낸 반면 위트레트는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점유율 역시 66대 34로 페이노르트가 크게 앞섰습니다. 이어서 후반전에도 페이노르트의 파상 공세가 계속되었으며 황인범과 중원을 구성하던 팀버가 후반 부분에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만들었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며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황인범의 플레이 기록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성공 2회, 태클 성공 4회, 볼경합 7회의 패스 성공률 역시 84%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공수에서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평점도 8.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죠. 황인범의 퍼포먼스는 많은 네덜란드의 축구 인사에게 깊은 감명을 안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한국 선수를 잘 알고 있는 것스 히딩크 전 감독은 황인범에게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난 황인범, 솔직히 이 선수를 잘은 모르지만 이미 유럽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로 알고 있다. 내가 여러 한국 선수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는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아주 겸손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 필드에서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소극적인 편이 있다. 그러나 황인범은 내가 알던 한국 선수와 너무나도 달랐다. 왜냐하면 황인범은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으로 계속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페이노르트 팀의 리더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스포츠 채널 ESPN에 출연한 네덜란드 전 국가대표 마르시아노 빙크는 황인범에 대해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는데요. 빙크는 황인범의 플레이를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즐겁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축구 중계 카메라를 황인범에게만 고정해도 좋을 겁니다. 그가 주변을 얼마나 자주 살피고 경기에 얼마나 몰입하는지 보고 싶다면 말이죠. 그는 5번의 기회를 창출했고 이는 이브라임 오스만과 동률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2.46km를 뛰었고 73회의 고강도 달리기를 기록해 역시 최고입니다. 경기 전체 동안 가장 높은 평균 속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볼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거기다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할 줄 압니다. 황인범에게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앞서 히딩크 감독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빙크 역시 황인범의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황인범은 경기장에서 모든 이에게 지시하고 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새로운 환경에 와서 이렇게 지휘자 역할을 하기는 드문데 그는 그렇게 했고 덕분에 안토니 밀란보와 퀸턴 팀버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황인범의 이 놀라운 퍼포먼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페이노르트에 합류한 뒤 8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는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퍼포먼스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서 치른 경기인 요르단전, 이라크전 모두 풀타임에 가까운 경기 시간을 소화하였죠. 황인범 선수는 37일 동안 10경기 총 899분을 소화하였는데요. 즉 3.7일 동안 한 경기를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 기준 평균 평점이 0.58일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네덜란드 내에서도 황인범의 스케줄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덜란드 사커 뉴스에서는 페이노르트 감독인 브라이언 프리스케 감독을 비판하며 황인범이 아직도 부상당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다. 그는 페이노르트 이적 후 아주 큰 부담을 지고 있다. 황인범은 휴식을 부여받아야 한다라며 지적하였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황인범의 퍼포먼스에 매우 만족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 어느 팬은 인상적인 댓글을 달아주었는데요. 황인범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황인범은 좋은 코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황인범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죠. 물론 축구 실력과 감독 실력은 비례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지만 지단, 안첼로티, 펩 과르디올라, 사비 알론소와 같이 훌륭한 감독들 중에서 미드필더 출신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에 언젠가 황인범 역시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팬들 역시 황인범의 퍼포먼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일본 팬들이 특히 황인범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같은 팀에 일본인 공격수인 우에다 아야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에다 아야세의 경우 황인범과 다르게 초반 저조한 퍼포먼스로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볼 컨트롤, 슈팅, 패스 등
기본이 망가져 있었던 상태에다 팀원들이 자신감을 찾으라고 양보한 PK마저 날리는 등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라운드 FC 트벤테와의 경기에서 전반 28분 황인범의 킬패스를 기점으로 올라온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해 골을 만들어내고 나서부터 벤피카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는 등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에다의 자신감을 찾은 시발점이 황인범의 킬패스였다 보니 일본에서도 황인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인범의 플레이에서 자국의 레전드인 오노 신지가 겹쳐 보인다는 등 극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댓글들을 달았는데요. 황인범은 한국에서 예전부터 유망하다고 많이들 말했지. 그리스나 유럽의 소규모 리그에 있다가 올해 드디어 네덜란드에 왔어. 일본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지금이 전성기인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 나이는 28살로 사실상 우에다보다도 나이가 많아. 오노 신지와의 비교는 차치하고 황인범은 러시아 전쟁만 아니었어도 적절한 타이밍에 5대 리그로 이적할 수 있었던 실력자라고 생각해. 올림피아코스와 레드스타에서 시간을 보낸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야. 한국 대표팀에서도 손흥민과 황인범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야. 황인범은 오노 신지보다는 박지성에 더 가까운 선수죠. PSV에서 박지성이 활약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LADBC에서도 좀 더 분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황인범은 체구는 작지만 터프하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빈틈이 없습니다. 내구성과 유연함도 갖추고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황인범이야말로 이강인과 함께 아시아의 다이너모입니다. 피지컬을 중시하는 한국 대표팀에서는 드문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꽤 늦게 만개한 선수였구나. 더 젊은 줄 알았어.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황인범이 세르비아와 그리스에서 돌아가는 길을 걷지 않았다면 지금쯤 더 높은 수준에서 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다른 오노와 비교하는 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한편 황인범 선수의 영향력은 경기 결과로도 이미 증명되고 있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이적하기 전 페에노르트는 리그에서 1승 3무, 슈퍼컵에서도 1무를 기록한 반면 황인범 선수가 이적하고 난 후 페에노르트는 리그에서만 4승 1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승 1패를 거두는 등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1패마저도 작년에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이고요. 한편 이 다음 황인범 선수의 경기는 다름 아닌 네덜란드 리그의 강자 아약스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최고 인기팀인 아약스와 로테르담 최고 2기팀인 페에노르트의 대결은 더 클라시케르로 불리는 네덜란드 리그의 대표적인 더비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맹활약하게 된다면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전 황희찬의 소속팀이었던 잘츠부르크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전 벤피카와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던 황인범 선수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인범 선수의 맹활약에 이전에 페에노르트로 진출했었던 송종국 선수가 잠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송종국 선수도 주전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벨 네드베드, 에드가 다비즈, 알레산드로 델피에로, 릴리앙 튀랑 등 슈퍼스타들이 포진된 유벤투스를 상대로 측면을 그야말로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얼마 전 벤피카를 상대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황인범 선수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송종국은 팀 내 주전 자리를 굳히고 성공적으로 시즌을 보냈으나 연이은 부상, 현지 부적응, 새로운 감독인 굴리트와의 불화, 그리고 가정사 등으로 선수 생활에 문제를 보이며 페에노르트에서의 선수 생활을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황인범은 송종국과 다르게 앞서 히딩크 감독이 언급한 것처럼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올 시즌 황인범 선수의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 해외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